오늘은 평소와는 좀 다르게 사연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구독자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그 사연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평소 모두의 강사 채널을 열심히 보고 있는 대기업 입사 3년차 구독자입니다. 강사님의 일 잘하는 방법, 팀장 리더십 등등의 컨텐츠를 보면서 좋은 방법이고 꿀팁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솔직히 제게는 그러한 팁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제게는 그러한 팁을 발휘할 공간도 그렇게 성과를 함께 내고 싶은 동료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바로 6개월 전에 새로 저희 팀에 오신 팀장님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을 생각하면 공황장애를 얻을 것 같은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몸은 퇴근을 했는데 마음은 여전히 그분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요일 저녁만 되면 심장이 그렇게 아프고 월요일 아침에 갑자기 눈을 못 떠 일어날 수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팀장님이 부임하시고 얼마 있다가 회식을 하셨는데 그날 제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하는 바람에 빠졌습니다. 그게 원인인지 그 이후로 본격적인 행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저한테 시장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작성해 드렸더니 한참을 보시더니 누가 이런 식으로 작성했냐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뭐가 잘못됐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야, 3년 차라고 해서 어느 정도 기대했는데 너무 실망이야. 내가 알아서 할게. 파일이나 보내.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그 이후로 제게는 제대로 된 일보다는 다른 팀원을 보조하거나 회의실 세팅, 단체 메일 발송 이런 것만 시키고 제대로 일을 주지 않으십니다. 또한 제가 잠시 커피를 마시고 오면 왜 업무 시간에 자꾸 자리 이석하느냐고 하시고 카톡에 올려서 잠깐 핸드폰을 보면 왜 개인적 용무에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며 야단을 치십니다. 처음에는 저도 죄송하다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다른 팀원도 저와 비슷하게 자리를 벗어나 휴게실에 있기도 하고요. 개인적 전화통화도 합니다. 근데 저처럼 야단치진 않습니다. 저한테 유독 심하게 구시는 것 같아요. 6개월쯤 됐는데 이제 회사 생각만 하면 가슴이 울렁울렁거립니다. 사직서를 품고 다닌 지가 한 달쯤 됐는데요. 막상 내려고 하면 그만두고 새롭게 이직할 자신도 없고 너무 힘이 듭니다.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일 보내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메일 내용으로 제가 모든 걸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아마 팀장님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신 것 같아요. 팀장님이 꼭 나쁘다, 그리고 사연 보내신 분이 되게 억울하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일단 사연자의 현재 상태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먼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 밑에서 일을 할 때 나를 지키는 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연자분에게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갈등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갈등에 맞서기보다는 피하고 상사가 부당하게 대하는 것을 모른 척하고 넘기죠. 근데요, 이렇게 하면 문제는 되게 커지고요. 나중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상사는 계속 선을 넘고요. 당신은 점점 자신감을 잃고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고통은요, 결국 일 이외의 삶에까지 침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요, 커리어 성장도 멈추고 야, 내가 적성에 안 맞는 건가? 같은 불필요한 자기 부정을 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상사의 나쁜 습관이 당신에게 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당신이 팀장이 됐을 때 지금 팀장처럼 하게 될 확률이 되게 높아진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바로 이것을 끊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됩니다.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 상사를요, 탈출 에너지로 삼아야 됩니다. 지금은 상사 때문에 충동적으로 사표를 내고 싶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의 부정적 상황을 계획적인 성장으로 전환하는 전략적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상사의 부당함이 이 회사에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라는 결심의 에너지로 바꿔서 차근차근 이직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평소에 미뤘던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거나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 다른 회사 사람들과 네트워킹 등을 시작으로 내적 동기로 삼는 것입니다. 부족한 공부를 따로 시간 내서 하고요. 조직에서는 나를 무시하지만 시장에서만큼은 인정을 받겠다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컨텐츠를 시장에서 평가받을 준비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이를 정리한 다음에 전문적으로 글을 쓰고 컨텐츠화해서 블로그나 브런치에 올려서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즉, 상사의 스트레스를 자기 개발의 동력의 에너지로 삼아서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정말 좋은 이직의 기회가 올 수도 있고요. 시장에서 인정받게 되면 조직 내에서 입지도 커질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둘째는요, 상사의 공격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의식적 대응으로 바꿉니다. 지금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것은 상사가 하는 공격에 그때그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요, 내가 아닌 제3자가 공격받는 것처럼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이죠. 오늘 팀장님이 아니 업무 시간에 왜 자꾸 개인 카톡 하는 거야? 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아니 왜 나한테만 이래? 라고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요, 팀장님이 이렇게 민감하게 구는 거 보니까 다른 데 이유가 있나 봐. 오늘 아침에 아마 부인한테 바가지 긁혔을 거야. 라고 인지적 대응을 하죠. 그리고요, 팀장이 이렇게 부당하게 말하는 것을 날짜와 함께 기록을 하는 겁니다. 즉, 몇 월, 며칠, 몇 시, 팀장이 업무 중에 왜 자꾸 카톡을 하느냐고 발언을 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은요, 두 가지 효과가 보여집니다. 하나는요,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나중에 혹시 모르게 되는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요, 호기심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통제를 하려고 하지? 혹시 위에서 압박받는 거 아닐까? 야, 본부장한테 깨졌나 보다. 라고 인지적으로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친절함과 침착함으로 행동하라입니다. 팀장이 자극을 할 때 같이 감정적으로 무너지면 주도권을 팀장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것을 침착하고 친절하게 대응하면 팀장의 공격성은 무력화되고 조직 내에서 아마 당사자의 평판은 강화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팀장님이 야, 3년 차라고 기대했는데 실망이야. 이렇게 말하면 표정이 굳어지고 말수가 줄어들고 얼굴이 빨개지면 그건 팀장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나오는 거죠. 팀장님 이번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엔 더 신경 쓰겠습니다. 라던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시 보완해 볼게요. 라고 말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죠. 상사의 말에 흔들리고 감정을 소비하면 그에게 조종당하는 것이지만 반응을 하지 않고 대응을 하면 감정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확보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사연에 인사부에 갑질이나 괴롭힘으로 신고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것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연처럼 윤리적으로 부당한 상황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는요, 대부분 그런 신고의 경우 우리나라의 조직은 상사 중심의 사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요, 아마 해결도 안 되고 신고한 당사자만 소문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회사의 다른 팀장 어떤 사람도 당사자를 자신의 팀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부디 이러한 방법으로 슬기롭게 이겨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아주 오랜만에 사연을 가지고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궁금한 거, 고민되시는 법, 닥친 문제 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요, 메일로 보내주시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